자, 진퇴양난에 놓인 북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과연 북한이 올해 도발을 한다면 어떤 달에 어떤 도발을 할지 저희가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의 분노. 드디어. 네, 김성민들 이거 드디어 저희가 늘 생각했던. 일단 6월 달 하면 우리 남북한 주민들이 다 생각 떠오르는 게 버릿고개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버릿고개. 버릿고개. 버릿고개인데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버릿고개까지 닥치고 또 김정은식의 폭군 정치가 계속 자행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올 거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6월 달 주민들의 소위 그 원성을 누르기 위해서도 내부로 또 적을 돌리기 위해서도 김정은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공화국 비라를 사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답안을 실었습니다. 무능한 남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커다란 세금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나고 개고소한 지 2년밖에 안 된 푸른색 현대식 건물은 3초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대형 종합지원센터의 유리창과 외벽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질주하던 북한이 돌연 멈춰섰습니다. 16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정말 걱정됩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저렇게 화가 난 걸까요? 주성 기자님, 북한은 왜 저렇게 화가 난 걸까요? 북한이 갑자기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이미 쭉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화를 내기로 이미 계획을 짰는데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래서 올해 2월, 3월에 화를 내기로 했는데 예상 못하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6월에 드디어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삐라를 뿌렸다는 것은 구실이고 삐라를 안 뿌렸으면 다른 걸 또 걸고 들어서 화를 냈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쯤에서 드는 의구심이 아까 뭐 2월 이럴 때 이제 코로나가 워낙에 심했으니까 그럼 6월까지 기다렸다. 왜 6월일까?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그죠? 예, 참다 지금 6월까지는 좀 기다린 겁니까?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이 됐고 또 6.15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김정일 위원장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이잖아요. 2000년 6월 15일. 그래서 이게 하나는 2년, 하나는 20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전단이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있으니까 그들이 뭔가 도발을 하려 해도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무턱대고 저것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수령을 못 오가니까 우리 체제를 못 오가니까 한다. 그런 이게 삼박자 갖춰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게 아닌가 좀. 제가 그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알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서 웅대한 작전 계획하고 운운했던 노동신문의 일면에 이렇게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웅대한 작전 계획이 뭐냐 들었더니 10월 10일 날에 김정은이가 북한 중앙당 상무위원들, 상무위원이 해봤자 4명밖에 안 됩니다. 앉아서 야 이제 판을 다시 흔들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한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년 12월에 입수를 했어요. 보니까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그 위험 속으로 몰아간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움츠러들 때 우리는
야, 사이좋게 지내면 안 좋냐? 이러면서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열고 해보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가 코앞이니까 야, 북한 좀 달래. 이러면서 얻어간다는 것이 북한의 계획이었고요. 아니요, 주 기자님 말씀은 이 행동이 그 당시에 미리 계획이 됐던 시나리오라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남북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예, 남북 관계가 작년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사실 안 좋았죠. 만찬에서는 싱가포르 순회 상봉 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진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평가하고 지나가네요 지금. 트럼프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네. 왜 취소했을까요? 왜? 그것이 6월에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정은 만났을 때 잠깐 덮었다가 맞아. 그리고 7월 달, 8월 달 해가지고 그때 8월쯤에 광복절 그 축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삶은 소대가리를 운운했죠. 그때부터 계속 악화돼 왔던 겁니다. 왔던 건데 이것이 지금 왜 지금 스톱했냐?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정부를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전략적으로 미국에 다가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나 혹은 이게 쉽게 말하면 동네북 신세죠. 한국을 두드리면 나 봐줘라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 뒤에 지금 식당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식당 주인한테 내 배고파 빨리 밥 내놔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앞에 밥상을 뒤집었는데 식당 주인이 야, 나 3개월 뒤에는 없어. 새 주인 들어올 거야. 이래 버리니까 이거 뒤집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새 주인 들어온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지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북한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된다고 믿고 정책을 펼쳤는데 6월에 와서 갑자기 지지율이 바이든이 20%나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지지율이 격차가 크면 뜻밖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을 아예 조져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70년 동안 미국 눈치를 보는 데는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딱 했는데 한 방 맞을 것 같죠.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나오다가 지금 스톱해가지고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니까 북한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맨날 전쟁 내버린다, 미사일 쏜다, 협박하잖아요. 북한은 왜 협박만 하는 걸까요? 혹시 이러다가 마음 바뀌면 전쟁 날 수도 있는 건가요? 님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니 원래 사람은 뭐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럴 때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크게 예고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북한의 셈법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독재 국가들이 이제 많이 하는 셈법인데 사실 독재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겠죠. 경제도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고 북한은 더더욱이나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그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다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자기들이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지내왔는데 그러면 그게 공짜냐. 자기들은 선의를 베푼 건데 그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평화로운 건 서로 좋은데 무슨 대가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의 계산법은 평화롭게 지내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개성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내가 남조선하고 좀 사이좋게 지냈더니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는 않고 양보만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대로 무슨 권한으로 평화를 판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우 이제 억울한 심정인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지금 50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수도 서울은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있어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은 좀 더 멀잖아요. 가시적으로 대포 쏴도 그냥 서울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주는 게 자기들은 뭐 인심 베푸는 선심 쓰는 것인 양 생각을 하고요. 맨날 때리다가 하루 안 때렸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조금만 한다 그러지 왜 처음엔 온갖 걸 다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김정은의 한마디로 돌아섰느냐. 그게 이제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그런 행동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심을 하더라도 국회가 견제를 하고 언론이 견제하고 시민들이 견제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저렇게 김여정이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딱 해놓고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은 그건 김정은의 한마디면 모든 걸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북한 체제의 특성이 이번 사태에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저들 기념일 날에 싸대기를 잘합니다. 네. 싸대기. 공화국 창건절, 뭐 당 창건절, 김정일 생일, 뭐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이 또 4월 15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계기에 이제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좀 재미난 거는 4월 15일이 김일성이 소위 태양절이라는 생일이면서 한국의 총선입니다. 그러네. 이때 도발을 하면 북한은 좌파 정권에 도움을 줄 것인가 우파 정권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계산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군사 퍼레이드. 네. 이건 뭐 어디 특별한 거 없이 미국을 향해서만 냈다 겨냥할 수 있으니까 신형 무기를 끌어내면서 혹은 예를 들어서 평양시 군중대에 흔히 하지만 거기서 엄청난 말폭탄 쏟아낼 가능성 이런 것들로 또 북한이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